여러분의 발목 통증 안노스가 한 방에 날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한강병원에서 발목을 담당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안수영입니다. 오늘은 무지외반증을 수술하는 방법,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기준, 그리고 실제 수술 사례에 대해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지외반증은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각도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 교정 수술을 할 때 다른 여러 가지 각도들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구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무지외반 각도에 대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등뼈하고 엄지발가락에 가까운 뼈가 이루는 각도를 무지외반 각이라고 하고요. 20도에서 40도 정도를 보통 40도 이상을 굉장히 심한 무지외반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저희 연세한강병원에서는 무지외반증 수술을 절개하지 않고 구멍만 뚫어서 시행하는 최소침습 또는 무절개 무지외반 교정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간 단계의 무지외반증일 때는 좀 더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 나사 3개로 고정을 하는 미카라는 방법으로 수술을 합니다. 보통 심한 무지외반증인 경우에는 절개를 길게 넣고 발등뼈에 가까운 쪽을 절골을 하는 수술을 시행을 하는데 저희 연세한강병원에서는 심한 무지외반증에서도 세리술식으로 무절개 수술을 시행을 합니다. 왼쪽 사진은 나사 3개를 이용해서 미카 술식으로 수술을 시행한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나사 1개와 긴 핀을 이용해서 세리술식으로 수술을 시행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수술실에서 수술을 하면서 촬영한 실시간 방사선 사진입니다. 1-2mm 정도의 구멍만 뚫고 특수한 절삭기구로 첫 번째 발등뼈를 절골을 한 다음에 튀어나온 부위를 안쪽으로 밀어넣고 나사로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에 가까운 뼈도 절골을 하고 나서 나사로 고정을 한 다음 튀어나와 있는 남은 뼈 부분을 다듬으면 수술이 끝납니다. 수술 후 상처 사진인데 점처럼 보이죠? 점처럼 보이는 구멍만 적게는 1개, 많게는 5개 정도만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실제 수술 사례에 대해서 엑스레이를 보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무지외반 각도가 양측 다 33도 정도 되는 무지외반증이고 좀 전에 실시간 엑스레이 영상을 보여드린 방법으로 첫 번째 발등뼈하고 엄지발가락에 가까운 뼈를 절골을 해서 나사 3개로 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오른쪽 발의 무지외반 각도가 32도의 중간 정도의 무지외반증이라서 이제 3개의 나사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였습니다. 나사 3개로 고정을 하게 되면 보조기 착용을 4주만 하시면 되고요. 수술한 다음 날부터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바로 걸어서 퇴원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양측 다 27도 정도 되는 무지외반증인데 각도에 비해서 튀어나온 부위의 통증이 너무 심해서 빠른 수술을 원하셨던 분입니다. 양측 동시에 나사 3개를 이용한 교정 수술 시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무지외반 각도가 28도로 확인되었고 나사 3개를 이용한 교정 수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분은 몸에 나사가 남아있는 게 싫다 하셔서 5개월 뒤에 나사 제거술도 시행하였습니다. 보통 나사는 뼈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제거를 할 필요는 없는데 꼭 제거를 원하시는 분들만 수술하고 5개월에서 6개월째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27도로 각도가 확인되었고 발 중간 부분 안쪽 부분에 부주상골에 의한 통증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부주상골 제거 수술하고 무지외반 교정 수술을 동시에 시행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교정 수술 후 발 모양을 비교를 한 사진입니다. 왼쪽이 수술 전이고요. 오른쪽은 수술을 하고 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무지외반 각도가 42.8도로 40도가 넘는 굉장히 심한 무지외반증 환자였습니다. 세리술식을 이용을 해서 교정 수술을 진행을 하였는데 세리 교정술은 40도가 넘는 심한 무지외반증에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상처는 구멍 3개 정도만 뚫고 수술을 시행을 합니다. 나사 3개로 수술하는 것보다 상처 구멍이 더 적게 남긴 하지만 보조기를 하는 기간이 6주 정도로 길고 엄지 발가락 끝쪽 부분으로 핀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발가락 끝쪽으로는 6주간 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6주 뒤에 핀을 간단하게 제거를 하고 나서부터 발끝 쪽도 물이 들어가게 씻으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례는 무지외반 각도가 29도로 중간 정도의 무지외반 정도였지만 환자분이 기간이 길더라도 상처 구멍이 하나라도 적은 수술 방법을 원하셔서 세리 교정술로 수술 시행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환자분이 요구하지 않으셨더라도 엑스레이를 보시면 엄지발가락에 가까운 뼈 쪽에 있는 관절 부분이 살짝 빠져있는 비상합성 관절이라서 세리술식으로 하는 것이 결과가 더 좋습니다.
이분은 무지해방 각도가 왼쪽 44도, 오른쪽 34도의 무지해반증이 있고 새끼 발가락 쪽도 굳은 살이 생기면서 통증이 생기는 소원망류 증상이 동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양쪽 첫 번째 발등뼈와 발가락에 가까운 뼈 교정 수술을 같이 했고 왼쪽 새끼 발가락 부위에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5번째 발등뼈 교정 수술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이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통증이 심해서 수술을 하려고 하시다가도 수술이 두려워서 계속 치료를 미루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무지해방 각도가 50도가 넘고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을 밀면서 두 번째 발가락이 탈구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엄지발가락 교정 수술을 진행을 하였고 탈구되어 있던 빠져있던 두 번째 발가락도 두 번째 발등뼈 단축술을 통해서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엄지발가락 부위에 심한 관절염이 동반되어 있거나 중족부, 발 중간 부위에 관절, 즉 첫 번째 발등뼈와 내측 설상골 간의 불안정성이 동반되어 있지 않다면 50도가 넘는 경우에도 무절개, 최소 침습, 무지해방 교정 수술 방법으로 교정이 가능합니다. 무지해반증은 보통 발생을 하게 되면 점점 진행이 되게 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보조기나 운동법을 이용을 하면 통증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진행이 되는 것을 막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증상이 있으면 무지해반증 때문에 그런 건지 다른 문제는 아닌지 병원으로 오셔서 확인을 하고 상담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채소절개, 무절개 수술 방법으로 수술 부위 상처에 의한 통증, 감염, 다른 합병증 이런 것들이 이제 현저하게 줄고 일상생활에도 금방 복귀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수술이라고 해서 부담 가지지 마시고 아픈 발가락 빨리 해결하시고 마음껏 운동하시고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